자, 오늘 아침부터 시작됐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반나절 만에 종료됐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가 5시간 동안 이어진 끝에 공수처가 물러난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공수처가 조금 전에 브리핑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실시간 현장 상황 많은 분들 보셨겠습니다만 공수처와 경찰이요. 이 하얀 관저의 철문 여기를 쉽게 통과했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가 혹시 안 막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공수처 설명입니다. 자, 공수처 저 장면을 1차 저지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하얀 철문을 지나고 봤더니 경호처 차장과 경호처 직원 50여 명이 딱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뒤로 수방사 55 경비단 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십시오. 경호처 차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경호법에 따라서 우리는 경호만 할 뿐이다. 그리고 영장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대요. 박명호 대변인. 이 과정에서 30분, 40분 동안 대치가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 단계까지만 해도 공수처와 경찰 쪽이 사람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뚫었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경호처라는 것이 존재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경호처의 임무는 그 경호 대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처 차장의 말에서 이 경호처 입장에서도 얼마나 고심이 깊었는가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관저가 사실 군사 보호 시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로 입장했을 때 사실 이제 구체적인 건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하고 이제 긴 길을 타고 올라가야 관저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저지선에서 양측에서 이 법리 다툼이 첨예한 가운데 이 물리적인 다툼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추진 집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관저까지 입장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지도 보여주십시오. 자, 공수처 브리핑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1차 저지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이 경호처 차장과 직원 50여 명 다 뚫고 군 뚫고 이렇게 1차 저지선으로부터 100m에서 150m가량 더 쭉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버스들이 진입로를 다 막아놨더랍니다. 여기가 지금 2차 저지선이라고 공수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차준 교수님. 예. 자, 100m, 150m 1차 저지선으로부터 더 올라갔는데 예. 버스가 그 길목을 다 막아놔가지고 옆에 있는 산길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호처에서, 공수처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체포를 예상을 해서 호송 차량도 아마 갖고 갔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차벽으로 막아놨다는 이야기 자체는 호송 차량을 진입이 불가능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설사 윤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사실 그 신병을 확보해서 데리고 나오기가 사실 불가능하게 만든 저지선이 아닌가 하는 지금 생각이 이 장면인 듭니다. 것 같습니다. 예. 버스가 이렇게 막고 있죠. 버스에서 막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러면 윤 대통령의 체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공수처까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이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차벽이 있는데요. 뭐 이 과거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할 때 보면 이 청와대를 그러니까 지금 그 경비하는 시스템이 3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북악산을 비롯한 가장 외곽 경비는 당시 수방사의 30경비단이 맡고요. 그리고 또 이 당시 청와대의 외곽은 101경비단 경찰이 맡고 그리고 안쪽은 경호원들이 맡는 그 3단계 방식인데 오늘 펼쳐진 이 관저의 그 경호 시스템도 따지고 보면 그 3단계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림 다시 보시죠. 자, 이렇게 2차 저지선 방금 버스가 막고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그 길로 못 가고 산길로 옆에 있는 산길로 더 치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여기서 80m, 100m를 더 전진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느냐. 버스도 있었고요. 승용차도 있었고요. 아까는 이제 한 대 정도 보였던 것 같은데 10대 넘는 승용차와 버스가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지금 공수처는 3차 저지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공수처가 뭐라고 했냐면요. 거기 버스 승용차 10대 이상 있었고 사람도 200명 넘게 있었다는 겁니다.
200명 넘는 사람들이 딱 이렇게 팔짱 딱 끼고 딱 이렇게 공수처 집행하는 사람들을 쫙 보고 있었다. 매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 한남동 관저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리모델링 시작했었잖아요. 저희가 원래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다음에 5월 10일부터 리모델링 공사해서 대통령이 11월 7일에 입주했는데 그 중간인 8월 31일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각급 국가 중요 시설이 됐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은 경호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한남동 관저도 경호 구역인 거죠. 이런 그 전제를 했을 때 첫 번째 경호처장은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호 구역에서 출입 통제 등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형사소송법에도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된 경우에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그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호처장은 여기는 경호구역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니까 그러니까 경호 목적상 출입 통제 등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무리 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색영장, 체포영장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색영장도 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수색영장은 그 집행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로 저렇게 이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거를 공수처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